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막바지 가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수능날에도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군의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군의군은 내년 5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됩니다. 경북에서는 당장 군의군의 광역의원을 대구로 빼앗기는 데다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다른 지역 도의원 수까지 더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법안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 김영만 군의군수는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시 군의군수가 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시 군의군수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의성, 청송, 영덕과 동일 선거구로 묶였던 군의는 대구 동구을이나 북구을로 빠집니다. 안동이 단독 선거구로 분리되고 안동과 함께 묶였던 예천은 군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의원도 소속이 바뀝니다. 군의가 지역구인 경북도의원은 대구시의회 소속으로 군의 군의원도 대구시 군의 군의회 소속이 됩니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도의원 의석수가 4대석이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군의군 몫의 광역의원 의석수가 대구로 빠져서 한두 석 줄게 되고 성주, 청도, 울진군 각각 2석 중 1석씩 모두 3석이 김천, 구미와 같은 지역으로 뺏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로 가뜩이나 이제 힘든데 의석수 조정으로 대구와 같은 대도시로 의석수를 빼앗기게 되면 봉화나 영양, 의성 같은 농촌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치적 소외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군의의 대구 편입으로 인한 의석수 감소는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대로라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선거일 180일 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우리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죠.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난 지 꼬박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놀랐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컸습니다. 우선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흥해 지역이 어떻게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배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가구 부서지고 무너지고 4년 전 포항시 흥해읍에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란 절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으로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흥해읍장과 함께 읍내를 둘러봤습니다. 피해가 컸던 아파트들의 달라진 모습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파 판정을 받은 대웅파크 2차 부지. 이곳에는 수영장과 문화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수영장 부지입니다. 그런 거
생기면 좋죠. 드라마 하는 것도 생기면 저희들한테 다 흥해 사람들은 이용하고 하니까 좋죠. 마치 황무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를 마친 대성아파트 부지입니다. 워낙 큰 지진 피해를 입어 지진 피해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는데요. 이곳에는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흥해 공공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흥해읍 중심가에 재난구호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경림 유소망타운 부지에는 올해 말까지 흥해 다목적 재난 구호소가 건설되는데 평소에는 체육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흥해읍 중심가에는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가로등과 방향지시 등이 등장했습니다. 지시등을 따라가기만 하면 대형 운동장이 나옵니다. 도심 지역에 또 4개 방면에 대피소가 있어서 주민들이 긴급시에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설치하고 또 각 지역에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사전에 알리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체육관 바닥에서 생활했던 지진 이재민들도 지난 10월 19일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국토부가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하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29가지. 지원 예산은 모두 2,257억 원입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4년.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 지역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흥해 지역의 도시 재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성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만 4년이 지났지만 지진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겁이 덜컥 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진짜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서는. 몇 달만 지나면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복용하는 알약은 늘어만 갑니다. 처음에 지금 요거 2개만 먹었거든요. 근데 요 파라나이 추가가 됐어요. 지진 피해를 100%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진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개인주택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짓는 것도 한두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생겼잖아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옛날 증상이 다시 도졌다 이러신 분들 좀 계시고.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범위에 정신적인 피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 3만 8천여 명이 3년째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사상 유례가 없는 소송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이런 소송이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소송이거든요. 재판부도 쉽지 않은 소송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재판부에서도 심리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대충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포항 지진 4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112로 포항 촉발 지진 4주년을 맞아 2021 포항 지진 국제포럼이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 전문가 세션에서는 유발 지진 최신 연구 결과를 주제로 부산대 김광희,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항 지진과 해외 유발 지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 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주에서는 확진자 12명이 발생했고 포항에서는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 여파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식당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소변을 아무 데서 보지 말라고 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식당 주인은 가해자가 10대라 제대로 된 처벌이 힘든 데다 이 부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10대 여럿이 건물 입구로 몰려와 CCTV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부숩니다. 이들이 건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까지 보자 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난동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10대들에게 주의를 준 1층 식당 주인 가게로 10대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는 식당 주인 A씨와 A씨 아내를 거칠게 밀치고 식당 안까지 들어와 손님이 있는데도 화분을 던지고 식탁을 뒤엎으며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이들은 인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지금 장사도 지금 트라우마가 남아서 손님이 4-5분 갑자기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가해자들이 10대들이라 형사처벌 수위가 약하고 이들 부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년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어떻게 억울한 면이 어떻게 누구한테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난동을 부린 10대 중 한 명은 예전 형사 입건돼 현재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도보 해가지고 선도보 차원에서 즉시 정도도 안 가겠나 싶은데. 예. 식당 주인은 가해자인 10대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10대 3명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5조 1,16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익과 국고 보조금이 늘면서 전년도 4조 4,057억 원보다 16% 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 지도에 232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10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233억 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130억 원 등입니다. 또 학교 정보화 장비 보급에 497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1,073억 원 등 미래형 교육을 위해서도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체험형 대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가 오는 18일 준공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18일 오후 5시 북구 환호공원에서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조형물은 333m 길이에 철 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으면서 포항 영일만항의 풍광을 즐길 수 있으며 원래 작품명은 클라우드였으나 작가의 제안에 따라 우주선을 벗어나 우주를 유영하고 공간을 걷는다는 뜻인 스페이스워크로 바뀌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모교인 포항제철고등학교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을 통해 전달된 이 기부금은 포항제철고등학교 내 축구부와 야구부, 체조부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훈련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부터 전국 거점 주유소 100곳에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18개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주유소마다 공급 시간도 재고도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거점 주유소로 지정된 경산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 화물차부터 대형 버스까지 바닥난 요소수를 채워넣기 바쁩니다. 가격은 리터당 1,000원, 요소수 부족 사태 이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소수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렀던 운전자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넣는데 그러니까 손님 태우니까 한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넣으니까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다행히 여기는 넣을 수 있네요. 하지만 운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점 주유소를 찾아오느라 먼 길을 운전해 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은 30리터뿐입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5km, 6km씩 밀려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물량을 배송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코스 노선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한정이기 때문에 어디 들리가 또 이래갖고 이게 안 돼요. 오전 11시 요소수가 동이 났습니다. 3리터 정도 들어갔어요. 3m요? 뒤늦게 도착한 차들은 헛탕을 쳐야 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다시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주유소에 들어오는 요소 수량은 하루 2,000리터. 다시 정부 물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주유소 사정은 어떨까? 근처에 또 다른 고속도로 주유소입니다. 이곳에는 요소수가 아직 2,000리터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저기 살만하지. 주유소마다 재고도 요소수가 다시 공급되는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언제 들어올지는 주유소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어제 들어왔어요.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현장에선 불편함을 호소하며 정부가 요소수 공급 주유소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개는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 비해서 너무 적고 또 소비자들도 요소수를 구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거점 주유소를 확대해 가서 이렇게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오늘부터 거점 주유소별 재고 현황을 하루 2번씩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다른 주유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휘발유가 유통돼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고장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5시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차량 10여 대가 수미터를 못 가고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이 나 견인됐습니다. 주유소 측은 지하 휘발유 탱크와 연결된 맨홀에서 고여있던 물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차주들에게는 수리비와 기름값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막바지 가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수능날에도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